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진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담긴 반지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결혼식 전날 병실에서 어머니가 내 손에 준 마지막 선물. 반지를 집어들 때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서적 지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여기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나는 화장대 서랍과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보석함을 미친 듯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쓸모없는 여자는 그런 우아한 반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악의적인 웃음소리가 다가오며 발소리를 낸다. 내 여동생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과는 달리 그녀는 귀엽고 취향이 좋다. 뭐, 안 돼요. 나 이미 연니한테 줬어요.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내 세상이 멈췄다. 아니, 왜요? 내 소중한, 내 목소리가 떨린다. 무릎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왜 울고 있어요? 그냥 경사 아닌가요?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에겐 그런 거 필요 없어. 남편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뭐, 아파요? 힘이 증가하고 손목이 아프다. 휴대폰을 들고 나를 찔러보는 남편의 눈빛은 밑바닥 없는 어둠처럼 차가웠다. 보세요. 보세요. 내 여동생은 자신의 반지 중 하나에서 다이아몬드를 팔고 그것을 새로운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좋아요. 화면에 언니의 대사가 뜬다. 내 어머니의 시체 중 하나입니다. 그만해요. 제발. 당신이 소중히 간직한 추억의 반지에도 검이 없군요. 이런 것이 있어도 당신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날을 추억하며 매일 정성껏 닦았던 반지를 집을 때마다 오늘도 행운을 빌어요. 요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반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강한 여자였다면, 남편에게 더 사랑받는 아내였다면 이런 짓을 했을 텐데 아마도 그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남편의 정신장애가 나를 칼처럼 찔렀다. 너무 잃을 것이 없습니다. 현관문에 손을 얹는 순간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무엇, 나올 예정이신가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남편은 조롱하듯 웃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엄마의 온기가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는 작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저는 28세의 사토 요코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게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IT 회사의 세일즈맨이다. 직업은 전혀 다르지만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좋은 남편, 그 사람은 나보다 4살 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끌렸다. 제가 결혼했을 때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그것을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반지를 주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예쁘고 사이즈도 딱 맞습니다.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결혼 반지도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이와 반지를 거의 착용하지 않아 주얼리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공간 속에서 빛나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아무런 정신적 준비도 없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고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이 생길 때마다 살며시 보석함을 열고 반지를 바라보곤 해요. 결과적으로 반지는 한 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물려받고 싶다. 너무 마음에 와 닿았던 소중한 반지를 치워버리고 나니 어느덧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행사장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방금 집에 왔어요. 나는 집에 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양복을 벗는다. 요즘 남편이 바빠요. 그는 좀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늘 그랬는데 피곤한 건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거의 매일 밤 전화를 받습니다. 이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남편이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겠죠. 보다 미사키는 돈 때문에 말한다. 여동생 미사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미사키는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기로시는 장남이었고 둘은 형제가 되었다. 두 사람, 미사키는 나보다 3살 어린 25살이었을 것이다. 나와 나이는 비슷하지만 성격도 취향도 전혀 다르고 고급스럽고 화려하다. 미사키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밤마다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물어보면 업무 관련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밤에도 전화를 받는 것이 상식이다. 남편이 심술궂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통화였지만 최근에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토모. 잠도 충분히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남편의 실내복을 준비하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고 내가 본 것은 형제들 그걸 보니 또 한 가지 불안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내 화장품이에요. 나는 항상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 화장품 세트만 사용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꽤 비싼 편이지만 세럼, 밀키로션, 로션을 세트로 사용해야 해요. 무의미하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예비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도 안 한 물량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항상 챙겨주시는 뷰티 스태프분도 헬기가 빠르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을수록 동생 옆 서랍에 있었어야 했는데 5가 4가 되었어요. 3개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남편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화장품 세트가 없어졌는지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를 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그냥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의 답은 곧 풀릴 것이다. 저는 현립대형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야간 근무를 합니다. 어느 토요일, 나는 야간 근무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하지 않은 화려한 신발이 눈에 띈다. 거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지나 거실 문을 열자 남편과 미사키 씨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웃었다. 아, 언니, 집에 와주세요. 미사키 씨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사키 씨. 오랜만이에요. 일이 끝났으니 간단히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말한 뒤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몸이 끈적끈적해서 샤워를 해야 해요.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아프다, 안 된다고 말한 후 샤워를 합니다. 나는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침실에서 동생 앞에 앉아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러다 미사키 씨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시댁 식구들이 내 침실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사키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언니, 이곳은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잠시 동안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말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던 로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이라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가져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사키 씨가 그것을 내 손바닥에 쳐부쉈다. 그런 다음 얼굴에 문지릅니다. 알았어. 이건 안 쓸 테니까 잠시만 빌려줘. 그렇게 말하고 나는 오빠의 피부에 묻은 로션과 세럼을 집어들고 침실을 나갔다. 그랬다. 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미사키 씨는 빌려준다는 말도 써도 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빼앗아 갑니다. 이거 꼭 도둑 같지 않아? 나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심부름을 그냥 가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미사키 씨를 쫓아간다. 거실에는 이미 화장품 세트를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사키 씨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내 동생이 이걸 사줬어요. 그렇게 말하며 미사키 씨는 브랜드샵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옷 몇 벌을 꺼내 펼쳐놓았다. 이에 남편은 만족한 표정으로 미사키가 한 장의 수만 엔짜리 옷을 자랑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 정말 놀랍다. 케이치가 사줬어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생일에도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나는 케이치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어서 나는 케이치를 노려보며 가짜 미소를 지었다. 오벨, 미사키 씨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형님, 당신은 제가 살 수 없는 가방이나 보석을 사러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는 정말로 신이다.
미사키에게 어울리는 걸 고르면 언제나 사치품이 되겠지만 옷 싸구려 옷은 미사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미사키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렇습니까? 나는 싼 옷에만 잘 어울리는 여자다. 마음속으로 욕했어요. 쓰기 위해.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미사키 씨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있을 것이다. 돈을 아껴도 괜찮을까? 남편의 직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원래 급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게 재정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이를 가질 때를 대비해 어떻게 돈을 충분히 저축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는데 남편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불안하면 나 지금 집에 갈게. 미사키 씨는 바닥에 널려있는 고급 옷들을 대충 모아서 종이봉투에 던진 뒤 일어섰다. 미사키 씨. 아까 허락 없이 가져간 화장품 돌려주세요. 내 피부에 맞춰 선택한 화장품이라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다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사키 씨는 화장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좋아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리고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런 말은 정말 끔찍한 것 아닌가요? 나를 도둑처럼 들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미사키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미사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키에게 제대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는 억지로 내 머리를 잡고 미사키 씨 앞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아파요. 이봐. 그만해.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만 하는 걸까?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나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놀라움과 충격에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사키 씨에게 고개를 숙인다. 글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기분이 나빠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나무를 돌려주었고 미사키 씨는 떠났다. 그 많은 돈을 써도 괜찮나요? 그리고 미사키 씨의 행동은 어떻게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분노가 치솟으면서 나는 큰 질문을 한다. 너무 짜증나네요. 동생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는 게 형의 몫이겠죠. 화가 난 듯 시선을 돌린다. 그런데 미사키 씨는 벌써 25살이군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의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항상 당신에게 불평해야 합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을 나갔다. 분명 미사키 씨는 일도 안 했을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내가 갖고 있는 가방과 신발은 모두 초호화 브랜드들이다. 게다가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든다. 그런데 왜 그녀는 반쯤 사용한 화장품을 집에 가져갈까요? 나는 그녀 주변의 돈의 흐름을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남편이 돈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미사키도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가 끝날 때마다 집을 나가는 남편이 걱정이다.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건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전국에서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모이는 유명한 불임 클리닉을 방문했다. 나는 진료소 대기실에 앉아 있다. 사실 평소 생리가 불규칙해서 자연 임신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곧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로 검사를 받았을 때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나는 너무 우울해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비난하세요. 아이를 안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엄마를 보면 언젠가 나도 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늘 든다. 이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아기를 안고 있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랬다. 나는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끼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청하는 대로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내 뱃속으로 올까요? 이렇게 울보 못된 엄마가 되어도 괜찮다고 내 뱃속에 다가와 말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도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반지를 낀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어쩐지 기억난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온기를 잊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느낀 나는 불임치료 전문의를 찾아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랬다.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고 오늘 다 복용하고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랬다. 검사실로 호출되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긴장해서 몸을 떨고 있었다. 침묵이 흐르고 시험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후 의사는 별도의 방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분이 좋다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여유를 갖고 있어요. 덥다. 진료대 비용을 지불하고 밖으로 나오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아기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또 눈물이 흘렀다. 희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남편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나는 실내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랬다. 옷장을 열어 입고 있던 옷들을 정리했는데 보석은 동생 옆에 있었어요. 상자를 엽니다. 엄마가 주신 반지를 끼고 다시 엄마에게 보고해야 해요. 분명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반지를 끼고 계셨고 따뜻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반지를 찾았어요. 그러나 평소의 장소에서는 반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지 중 하나만 없어졌습니다. 가끔 반지를 끼기도 하지만 늘 같은 자리에 보관하고 있고 장신구도 없어요. 상자 자체는 절대 외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머리에서 피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마음속 서랍장을 모두 뒤집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나는 거실 문을 열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야, 내 반지 몰라.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아두었던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연니한테 줬어요.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밝은 어조로 말하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었고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반지는 우리 엄마 반지야.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떨리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그래서 몸 한쪽에 반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결국 그것은 어머니 몸의 한쪽에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내 엄마는 다른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내 여동생은 내 가족이에요. 죽은 사람의 사용하지 않은 반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럼 빨리 찾아보고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합니다. 나나야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내가 미사키 씨에게 준 금액을 지불해 주시면 반지 반납도 가능하다고 해서 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지불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 반지를 돌려받고 싶었어요. 그날 나는 돌아온 반지를 가슴에 안고 집에 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만 어두컴컴했다. 조용히 거실 문을 열자 남편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떠난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없이 화면으로 다가가니 미차키. 연예인 생활이라는 SNS가 보였다. 표시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고급 호텔 레스토랑 사진과 남편이 사준 옷이 보였다. 그들은 차례로 나타납니다. 한동안 제 로션 세트를 보다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움찔하며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떨어졌다. 이봐요. 놀라지 마세요. 남편의 화사한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현재 SNS 미차키죠. 조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남편의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거기에는 반쯤 사용한 화장품 세트 사진과 함께 오늘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데파코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 중 하나이니 다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캡션이 읽혀요. 그에 대한 댓글은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미카키는 평소 구하기 힘든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점점 질투가 나네요. 등등 쇼씨의 코멘트와 함께
최근 게시물을 더 읽어보니 내 반지가 게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값을 알고 계시다면 별표로 표시해주세요. 공감 버튼으로 알려진 별 기호가 10,000번 울렸습니다. 미사키는 이 게시물을 게시한 뒤 몇 시간 뒤인 7일에 해당 게시물을 매도했습니다. 분노니, 글쎄, 나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 그거면 충분해. 미사키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한 뒤 남편은 내 스마트폰을 빼앗고 사실상 사라졌다. 기부금 SNS를 몰래 읽는 모습에도 혐오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밤에 받는 전화와 남편이 떠나는 곳,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든 알고 싶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로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침에 피곤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출근해서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끝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중요한 물건을 모두 부모님 집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가져간 물건이 부득이하게 생겨도 반지나 화장품 세트를 다시 사고 싶다. 나는 그것을 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항상 가까이에 두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집을 나가야 할 때는 공백이 너무 많아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래한 빨래를 진공청소기로 널어 말린 뒤 거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그때 어디선가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누군가 연락이 오는 게 이상할 것 같았는데 가방을 움켜쥐었다. 열어보니 스마트폰의 진동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진동소리의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다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위에서 남편의 스마트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왔는데 스마트폰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 내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레이코라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개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코를 골며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내 머릿속에 보이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다. 나에게 반지를 준 어머니가 몇 년 뒤에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무 더웠어요. 요코야. 이 반지는 우리 할머니가 항상 지켜주신 반지야. 비록 당신이 가난하더라도 당신은 어머니가 자라서 이 반지를 어머니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꼭 요코에게 주고 싶었어요. 케니치 씨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팔아서 생계를 꾸릴 수 있습니다. 하세요. 어머니는 살짝 슬픈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우리 할머니 말대로 내가 걱정 없이 간직하길 바랐던 걸까? 지금은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아이가 없는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너무 더웠어요. 할머니,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반지를 값도 모를 선물로 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점차 고조되고 섬세함이 부족한 남편의 인간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나 그 선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에 바쁜 남편을 노려보며 아무 말도 없이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런 다음 대형 휴대용 케이스를 꺼내 옷, 화장품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넣고 문으로 향합니다. 남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거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떠날 계획이신가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휴대용 케이스를 밀었다. 균일하게 부착합니다. 그만해요. 한계에 도달했어요. 난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밀어내도 남편의 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나면 미사키 나는 남편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미사키 씨. 무슨 일이에요? 내가 떠나면 미사키 씨는 어떤 불편을 겪게 될까요? 그렇게 불편하다면 지금 미사키 씨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내게 흩뿌려줄게.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고 반지가 다시 돌아오겠죠. 이봐, 그래도 돼? 유우사를 갈아입고 남편에게 접근하자 남편은 갑자기 소심해졌습니다. 나는 상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미사키는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자주 왔었어. 폼폼 옷과 가방을 너무 많이 사지 못한 대신 가지고 계신 화장품과 상품권을 드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보석함의 내용물을 원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초조하게 어깨를 으쓱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불안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의 여동생과의 특이한 수술 관계를 상상하게 되었다. 이 둘은 처음부터 어떤 관계였나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미사키 씨는 갖고 있나요? 내가 그녀에게 더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 여기로 미사키 씨에게 전화해주세요. 나는 묻는다 내가 포장할게요. 그러자 남편이 몸을 떨기 시작했고, 알았어. 그래서 미사키는 실제로 그것을 나나야에게 가져가서 돈 주고 샀다. 그 사람이 내 소중한 물건을 훔쳐가서 돈 주고 사게 해준 게 너무 화가 나요. 남편은 내 소중한 물건을 동생에게 허락도 없이 선물하곤 했어요.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 용서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 알았던 반지마저도 언니를 위해 희생될 터였다. 그 7일 밤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화가 난 듯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의사 비용으로 5천만 엔을 지불할 수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레이코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클럽 플래티넘 로즈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쁜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5천만 엔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800가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쁜 여자라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있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었는데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결국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나는 5천만 엔이 없고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엔밖에 안 된다. 그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임 치료를 위해 모아둔 돈도 다 써버렸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사고 싶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눈이 흐려진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몸이 지치고 울음소리와 붓기로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눈을 감고 바로 잠이 들었다. 내가 일어났을 때는 거의 저녁이었다. 자리에 앉아 눈을 비비다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일이 떠올라요. 아, 현실인가요? 나는 무거운 몸을 끌고 냉장고를 열었다. 늘 가지고 다니던 허브워터를 꺼내 한 모금 마시면 상쾌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머니께서 생수를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시곤 하셨습니다. 간호학과 시험 공부를 위해 매일매일 시간이 촉박할 때도 마음이 상쾌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차갑게 만들기 위해 얼음을 넣은 허브워터를 가지고 발코니로 나갑니다. 그냥 멋지다.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문득 간호학과 시절 동급생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집 근처 소아과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로 저와는 정반대로 고민을 먼저 하고 행동을 취하는 타입이었어요. 걱정을 토로하면 항상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놀랐다. 도착했을 때 나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가 중이어서 내 말을 듣고 즉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다. 플래티넘 로즈라는 동아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클럽도 마찬가지고 레이코와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개인주택 형태로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나자. 그리고 의사 진료비를 내라고 해도 그런 게 없어서 두렵습니다. 별말씀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제가 요청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두꺼운 봉투를 열면 플래티넘 로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가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코의 남편이 주인입니다. 회사가 번영을 위한 자금원으로 100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토 미사키의 이름을 포함한 이 클럽에 관련된 사람들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사키도 번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경찰에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클럽의 어머니는 실제로 클럽의 번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기심마저도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요. 자신을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가세요. 페이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과 레이코라는 여자와의 관계가 걱정된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어보세요.
남편과 레이코 사이에는 생생한 대화가 있었다. 오늘은 한잔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깬짱이 와줘서 기뻤어. 오늘은 쓸 돈이 별로 없었지만 다음에는 한 병 사야겠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아내가 화를 내지 않을까요? 미사키짱도 많이 사요. 오른쪽. 괜찮아요. 미사키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코는 그녀를 여러모로 보살펴준다. 그럼 거기에 병을 넣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남편과 레이코라는 여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왔어. 미사키의 친구 레이코는 고급 클럽인 플래티넘 로즈의 엄마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미사키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도 이 레이코는 남편을 가게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왜 밤늦게 밖에 자주 나가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남편과 레이코의 교류는 계속된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작용하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도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한두 가지만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진이 10장, 20장 연속으로 보이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불임 치료를 위해 저축한 통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내일 이거 다 쓰겠다는 메시지도 찾았으니 다시 호텔로 가자. 아내로서 아이를 낳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싶은데 남편은 밖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러브의 엄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불임 치료의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친 느낌을 기억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걸까?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걸까? 점점 슬픔이 커진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휴대폰을 닫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새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표시됩니다. 실제로 남편은 매우 화가 나서 아내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너무 놀라서 뭐야? 왜 나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켄짱의 아내, 아직도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문서를 그들 앞에 놓고 모두 읽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내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히 읽은 후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도착했다. 나는 미사키를 지키고 싶어서 이 클럽에 다니게 됐다. 미사키는 레이코의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갚을 날이 다가오자 레이코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았다. 처음에는 정말 돈만 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계속 방문하다 보니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은 돈을 모두 이 클럽에서 인정받지 못한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사키를 지키고 싶었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나에게 미쳤어요. 어쨌든 5천만 엔을 지불해야 하므로 준비를 하세요. 레이코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답답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미사키도 만족한 듯하다. 이게 끝인가요? 막 포기하려던 순간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쳤다. 그 사람이 바로 사토 미사키다.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레이코와 미사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 아버지는 경찰관 뒤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창회에서 돌아오셨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나를 비방한 사람은 바로 이 늙은 노파였다. 당신을 잡는 사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레이코는 팔과 다리를 퍼덕이며 저항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당신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키 씨는 최후의 입장을 취합니다. 형제님, 도와주세요. 미사키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증언해 주십시오. 제발. 미사키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인 사토 미사키, 도 이 클럽에 소속되어 있다.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남편은 미사키의 손을 뿌리치고 그는 나에게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감옥에서 심각한 회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인데 왜 우리를 배신하겠어요? 여기요. 남편은 어깨가 떨리고 비명소리가 줄어들자 울고 있었습니다. 요코, 정말 미안해요. 그 두 사람이 얼마 전 우리 집에 찾아와 진료비 5천만 엔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요코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요코가 소란을 피우고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때 우연히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게 되었는데 남편의 말에 따르면 내가 떠난 것을 미사키가 알았을 때 그는 귀중한 것을 찾아 레이코와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남겨두고 평소처럼 침실로 갔다. 당시 내가 못 들은 척했던 대화의 내용은 이랬다. 그것도 당신 잘못이에요. 동생을 속이고 돈벌레를 빼앗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를 우리 클럽에서 죽였습니다. 결국 의사진료비 5천만 엔은 너무 과한 금액이군요. 그 소름 끼치는 놈은 ATM이라 용서할 수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녀의 남편은 미사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결심했다고 한다. 허락된다면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해야겠지만 우리가 다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다. 사실 경찰에 상담하기 전에도 클럽 플래티넘 로즈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바로 그때 이를 자제하고 있던 플래티넘 로즈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찾아왔다. 그건 그렇고 경찰은 레이와 미사키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마침 아버지가 신고한 것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해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규모 체포 드라마의 일부였다. 플래티넘 로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레이코의 남편인 레이코와 미사키 씨는 과거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집행 판결이 내려졌다. 남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는 그녀가 어렸을 때 여동생에 대한 남편의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미사키 씨는 귀신이 재혼할 때 데려왔다. 미사키는 어렸을 때 남편에게 전혀 애착을 갖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에게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미안해요. 다 미사키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저는 이 자료를 내일 경찰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불단 앞에서 웃는 어머니의 집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아쉽게도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비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중요한 날에는 항상 비가 내립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날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자분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고 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피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경찰은 플래티넘 로즈라는 클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었지만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창회 모임에 참석 중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만들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러 가보니 미사키 씨와 화려한 여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레이코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걸 듣고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미사키 씨는 옆에 있는 여성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보세요. 레이코, 이 못생긴 늙은 노파가 나를 욕하고 있어요. 힘들었고 정신적 고통이었죠. 왜? 라고 말하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케니치의 아내입니까? 글쎄요. 당신은 평범한 노부인이군요. 글쎄요. 저를 보세요. 당신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 비용은 제가 청구할 테니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은 넓고 부자 같아 보여서 당신의 집과 이 집을 팔면 아마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막았다. 이 집은 아버지 소유이므로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곳을 어떻게 알았나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둘 다 입구 바깥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남편이 소심하게 얼굴을 내민다고 해요. 케니치 씨, 나는 남편이 완전히 뉘우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데려왔다는 사실은 그 말은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로 걱정했습니다. 미사키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케이호 역을 맡아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루더에게 선물을 줬을 때 처음으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웃었다. 미사키는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몰랐고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 남편도 미사키 씨도 왜곡된 양육으로 인해 점점 이상해졌나 봅니다. 나 자신도 간호사로서 남편의 환생에는 의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현재는 내과와 상담의 병행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됐어요. 그녀의 성격은 조금이라도 차분해집니다. 나는 개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성 치료에 관해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같은 부부에게 아기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내 손으로 아이를 안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대하며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번에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푸른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걷기 시작했어요.